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심한 밤, 혼자 있는 집에 낯선 남성이 창문 틈 사이로 나를 쳐다본다면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대전의 원룸 골목을 돌며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내부를 훔쳐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술에 취해 호기심에 봤다는데 경찰은 이 남성에게 상습 주거 침입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변을 기웃거리며 담장 안으로 들어서는 한 남성. 불이 켜진 창문을 조금 열더니 얼굴을 바짝 붙이곤 집안을 훑어봅니다. 지난 1월 대전 서구 탐방동 일대 빌라 밀집 지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일대에서 누군가 창문을 열어 내부를 훔쳐본다는 주민들의 피해 신고가 한 달 사이 10차례 넘게 잇따랐습니다. 방범창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여는 방식으로 주로 지상 1층 빌라 창을 잠그지 않는 집들이 범죄 대상이 됐습니다. 피해는 여성과 남성을 가리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는 야심한 밤 혼자 방 안에 있다 창문을 열고 쳐다보는 가해 남성으로부터 극심한 공포를 느껴야만 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해당 남성의 주요 인상착의를 특정했습니다. 이후 골목에서 서성이는 수상한 남성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추궁한 끝에 30대 초반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검거를 할 때 피해자의 어깨에 묻어있는 먼지 높이와 담벼락을 지나갈 때 묻을 수 있는 먼지 높이가 매우 비슷하여 그에 착안하여 그것에 대해 추궁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그랬다며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A씨가 직접 창문을 연 점을 토대로 주거 침입죄를 적용했습니다. 신체 일부가 들어갔을 때 그것이 이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느냐를 따져서 평온이 침해됐다면 주거침입 기수가 되는 거고 그러지 않았다면 미수에 이르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거침입 범죄가 성범죄 같은 다른 범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수상함을 느낄 경우 조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기독교 복음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를 도운 교단 내 핵심 관계자 2명이 구속됐습니다. 대한지방법원 설승원 부장판사는 피해 여성들을 정신에게 유인하거나 성폭행을 묵인해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 씨 등 공범 2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또 다른 교단 관계자 4명에 대해선 JMS를 탈퇴해 별다른 행적이 없고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인멸 우려가 적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대전지법에서 열린 JMS 총재 정명석 씨의 1심 재판에서 오는 27일 정 씨의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내구 전 대전 동구 지역위원장으로부터 자금 마련과 관련한 진술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져 지역 정가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강 전 위원장은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에서 8천만 원가량의 현금을 조달해 당 관계자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전 지역의 사업가들에게서 현금을 조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캠프 지역 본부장 등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강하평 전 대전 동구 의원도 조사를 받은 가운데 지역 정가는 내년 총선에 미칠 파장과 수사 확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홍성 서부면에서 대형 산불이 난 지 보름이 지난 가운데 불에 타버린 주택들에 대한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주민들을 위한 조립식 주택이 빨라야 다음 달 말에나 입주가 가능해서 주민들의 임시 대피소 생활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일상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재난지원금도 언제 지급될지 기약이 없어 주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조용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2일 홍성 서부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덮친 한 마을. 굴삭기가 굉음을 내며 철골만 앙상하게 남은 주택을 부숩니다. 지난 20여 년간 한 가족의 삶의 터전이었지만 산불에 모두 타버렸고 급하게 가족 사진만 챙겨 대피한 가족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부모님 사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 이것만 챙겨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철거 현장 보니까 마음이 좀 많이 씁쓸하네요. 홍성군과 정부는 잠정적인 산불 피해 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홍성에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택은 모두 53채로 40채 이상이 철거 대상인데 주민 고통은 여전합니다. 서부면 임시대피소엔 여전히 25명의 이재민들이 비좁은 텐트 안에서 보름 넘게 지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등이 매일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야외 임시 천막에서 식사를 하다 보니 피해 주민들이 추위나 비바람에 그대로 노출되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홍성군은 우선 급한 대로 군비를 들여 임시주택 32동을 지을 계획으로 이르면 다음 달 말 입주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해 주민들이 임시주택에 들어가더라도 가전제품이나 농자재 구입 등 실질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 마련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국비 지원이 절실하지만 아직 재난지원금 지급 날짜와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집을 새로 짓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주택 내 가전제품 또는 농자재, 농기구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없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지원금 지급까지는 3개월가량은 더 걸릴 거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피해 주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대전 서부소방서는 서구 산직동 산불 당시 진화활동에 공헌한 임재홍, 곽선희 부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부부는 산불 초기 대응 단계부터 식당 주차장에 대응 현장 지휘소와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왔고 3일간 자진 휴업을 한 뒤 소방대원들이 식당 전기와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협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6분쯤 공주시 유구읍 탑곡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약 90제곱미터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4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 기둥 쪽에서 불이 나 안쪽으로 옮겨 붙었다는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근 구토와 복통을 일으키는 특정 품종의 쓴맛 방울토마토가 문제가 되면서 연쇄 도산을 우려하는 농가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해당 품종은 전량 폐기를 했지만 방울토마토 가격이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가격 폭락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소비 회복이 더딘 건데요. 농가를 돕기 위한 판촉 행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논산시 부정면에 있는 방울토마토 재배농가입니다. 이맘때면 출하가 거의 끝나가야 할 시기지만 재배시설 한켠에 수확 물량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난달 토마토를 먹고 구토 증상이 잇따른 이후 특정 품종에 존재하는 토마틴 성분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소비 위축에 따른 가격 폭락으로 출하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난방비 올랐고 비료값도 2배 이상 올랐는데 그 돈을 들여서 이거를 키워놨는데 한참 따야 될 시기에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는 바람에 너무 지금 손해가 큰 상황이고. 문제가 된 품종을 재배하는 충남도 내 12개 농가에서 전량 폐기 작업에 나서면서 소비 회복을 기대했지만 나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5kg당 5만 원을 웃돌던 가격은 열흘 만에 만 원대로 주저앉아 생산비도 건지지 못할 상황입니다. 학교 급식 등 주요 거래처 납품 중단으로 재고가 쌓이면서 농협 산지 저장 창고도 포화 상태에 달해 수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 지역 최대 방울토마토 주산지인 부여와 논산의 재배 농민들은 소비 부진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연쇄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농가 위기 상황을 막고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소비 촉진 운동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논산시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들은 대전 등 대도시를 찾아 판촉 행사를 갖는가 하면 대형마트도 이번 주부터 산지에서 대량 구매의 토마토 판촉 행사를 갖습니다.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이 토마토는 전혀 그 종류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토마토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립니다. 다음 달부터 노지 재배 물량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어서 재고 소진이 부진할 경우 더욱 심각한 가격 위기가 예상돼 사회적 소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3부는 지난해 4월 당시 6살이던 지적장애 아들을 아산의 한 빌라 자택에 홀로 둔 채
약 3주가량을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며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31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이에게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했지만 재판부는 아들이 사망할 것이라는 인식 아래 22일간 방치한 죄가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달 탐사선 다누리의 성공을 이끈 항공우주연구원 위성연구소 연구원들이 초과 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공위성 연구개발 최종 단계인 우주 환경을 시험하는 항우연 위성총조립 시험센터 소속 연구원 8명은 2019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3교대 24시간 근무에 따른 야간과 휴일 근로수당 미지급분 3,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우연 노조는 이와 관련해 연구원과 교섭을 진행해오다 조합원들이 부득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고 연구원 측은 노조와 청구인들의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증해 후속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간 여행이나 순간 이동 등 SF 영화 속에 등장하는 장면들이 실제로 과학적 원리에 맞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는데요. 시공간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특별전이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렸습니다. 시공간으로 떠나는 영화 여행 함께 가보시죠. 김건규 기자입니다. 3초 전 내 모습은 어떨까? 시간 조작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딜레이 미러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10초 동안 마음대로 꾸민 영상을 거꾸로 재생시켜서 시간 역행을 체험하는 인버전 미러.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대의 카메라로 피사체를 순간적으로 동시에 촬영해 마치 정주된 동작을 무비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타임 슬라이스 체험. 영화 매트릭스의 공중부양 장면에 활용된 기법으로 체험 영상은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 봤던 장면을 체험해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스릴도 넘쳤고 무엇보다 재밌었어요. 손바닥으로 원을 그리면 공간 이동을 위한 가상의 통로 웜홀이 열리는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의 포털 만들기 체험도 눈길을 끕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물방울이 빛의 간격에 따라 마치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정지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영화 속 시간 멈춤을 표현하는 스트로보 효과입니다. 블랙홀, 웜홀 등 과학적 개념이 영화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또 이를 통해 시간 멈춤, 시간 여행, 순간 이동 같은 영화적 상상력이 과학적 사실에 얼마나 기초하는지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특별전이 중앙과학관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영화를 소재로 그 속에 숨어 있는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블랙홀이라든가 웜홀 같은 시간과 공간을 다룬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고요. 시공간으로 떠나는 영화 여행을 주제로 7월 2일까지 열리는 이번 특별전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3차례의 전문가 특강과 9차례의 상황극 형태 전시 해설이 무료 예약을 통해 함께 운영됩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예산 전통시장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지원으로 핫플레이스가 된 이후 기존 상인들이 임대료 등의 영향으로 밀려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산군과 백종원에 따르면 최근 예산시장에 대변화가 생긴 이후 시장 내 통닭집과 떡집 주인들은 지난달 건물주로부터 각각 퇴거 요청을 받았고 시장 주변 부동산 가격도 들썩이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 대표는 유튜브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고 예산군도 공인중개사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갑작스런 부동산 시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전 상공회의소가 마련한 대전 노후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찾기 위한 세미나가 지역 경제계와 학계,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대전 노후 산단 활성화 방안과 2023년 대전 산업단지 재생 사업에 대한 국토연구원, 장철순 명예연구원 등의 주제 발표에 이어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단국대 천안 캠퍼스가 대학교 안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시 첨단 사업단지를 만드는 정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대학에 선정돼
오는 2027년까지 536억 원을 투입해 바이오 헬스와 첨단 부품, 소재 등을 중심으로 조성에 나섭니다. 천안 단국대 혁신파크는 전체 21,4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12층, 연면적 19,9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설립되며 스타트업 기업과 창업 후 성장 기업, 각종 행정기관과 기업 부설 연구소 등 120여 곳이 입주해 연매출 2천억 원과 1,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기대됩니다. 고강도 LED 등을 이용해 실뱀 장어를 불법 포획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밤 10시 50분쯤 홍성궁 국리항 인근 해안가에서 투망 외통발 등 법에서 허용한 포획 도구가 아닌 오토바이용 배터리에 연결한 LED 집어 등을 이용해 실뱀 장어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20대 A씨 등 6명을 붙잡았습니다. 보령해경은 실뱀 장어가 수산자원으로서 보호 가치가 매우 높은 어종이라며 불법 조업을 목격할 경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울산 현대와 경기에서 선제골을 터뜨리는 등 공수 양면에서 맹활약한 대전 하나시티즌 이진현이 K리그1 7라운드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대전은 이진현의 활약으로 선두 울산을 잡고 K리그1 7라운드 베스트 팀에도 선정됐습니다. 이외에도 대전의 골키퍼 이창근과 수비수 김민덕, 이현식도 7라운드 각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로 선정되며 4명의 선수가 7라운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집요하게 SNS 친구 신청을 한 2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7단독은 지난해 8월 자신이 다니던 운동센터 강사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에도 기회를 달라는 등의 메시지를 22회에 걸쳐 보내고 140회 넘게 SNS에 팔로우를 신청한 25살 여성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